시기를 지금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중에서도 가장 여론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둘째, 시간을 끄는 것이, 이 상태로 시간을 끄는 것이, 시간을 주는 것이 대통령 스스로에게 더 많은 오류를,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막아야 됩니다. 셋째, 정치의 파탄 때문에, 국정의 파탄 때문에 시민들의 일상이, 민생이 그야말로 더는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넷째, 무엇보다도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근래에 보셨겠지만 흔들리고, 국가의 위상이 더 이상 놔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요건들이 더 머뭇거리는 것은 우리들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 준비의원 연대의 취지는 첫 번째로 윤석열 탄핵을 국회에서 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와 당장의 윤석열 퇴진 열망을 결집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윤석열 탄핵 이후 사회 대격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가장 많은 논의가 오간 것은 어떻게 탄핵을 실현할 것인가입니다. 탄핵은 아시다시피 소수가 아니라 200명 국회의원이 힘을 모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소수에 갇히지 않고 탄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아니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윤석열 탄핵을 준비하라고 생각하는 많은 의원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약속한 정당입니다. 조기 종식 방법에는 탄핵과 개헌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능, 포악, 매국 윤석열 정권을 끝낼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와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아무나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박근혜 씨입니다. 아무나 대통령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더 나쁩니다. 빨리 끝냅시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 탄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정권 퇴진과 윤석열 정권 이후 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 요구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화, 평화와 평등과 민주주의의 봄을 되찾겠습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국민의 분노와 마음, 국회가 책임지고 먼저 광장에 앞서서 국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 국회를 되살려내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무거운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탄핵을 말하는데 왜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4개월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반헌법적인 인사를 줄줄이 공직자로 임명해 헌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고,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해 법 앞에 만인 평등이라는
법치 정신을 부정했습니다. 거듭되는 거부권 남발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무지막지한 기록 뒤에는 수없이 자초된 민생 법안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25만 원 지원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줄줄이 거부되는 동안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기 침체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 역대급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코로나 때보다 20% 늘었고 임금 체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무능력, 무책임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각종 재난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같은 참사에 어떠한 책임도 안 지더니 이제는 의료 대란으로 일상을 재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대일 굴욕외교를 일삼고 일본과 동맹이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남북 간 대결이 격화되어 힘겹게 만들어 온 평화는 다 허물어지고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게 됐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4개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해 자기를 향한 특검은 죄다 거부하고 검찰 독재로 정적 제거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많은 국민이 지금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지난 총선 결과와 143만 시민의 탄핵 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만큼 차고 넘칩니다.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회가 앞장서 탄핵을 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는 탄핵을 현실화시켜가기 위한 법적 준비와 참여의원 확대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도 착실히 준비하고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함께 하실 의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2024년 9월 11일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 제안자 일동. 그 탄핵을 어쨌든 현실화하려면 200명을 의원을 모으셔야 되는 어떤 전략이나 현실화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잠정적인 전략은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발의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야당이 이미 192명이나 되죠. 그래서 발의권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을 첫 번째로 민주당에서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발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탄핵에 필요한 200명을 확보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논의된 건 아니고 그동안 의논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잠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